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송지청 교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한의학에서 표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본론이라고 하는 침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침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통증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주로 전통의학 병원이나 한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자신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고 방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침 외에도 뜸이라든가 약이라든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한의학에서 침을 활용한 통증 제어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을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한의사는 아시열이라고 부르는 즉 통증 부위에 침을 직접 놓아서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한의사는 근육학을 기반으로 해서 근육이 뭉쳐져 있거나 또는 근육의 특정 부위가 꼬임 현상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그것을 직접 자극해서 뭉쳐있는 근육을 풀고 그래서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인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아시열 치료 방법과 트리거 포인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은 대체적으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증 부위에 직접 침을 놓아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침 치료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본론을 이용한 침이 앞서 이야기했던 아시열과 트리거 포인트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부, 즉 통증이 있는 부위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부위에 침을 놓아서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번역을 해보면 팁과 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본론에서 표는 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본은 루트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인체는 표 부위와 본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달리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전통 의서에 이미 오래전부터 기재되어 있으며 또 전통의학을 배우는 즉 한의학 교육에서 이 표본론은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표본론을 활용한 침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침 사용을 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침을 활용한 통증 제어 방법으로 경혈에 침을 삽입해서 자극을 주고 또는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을 복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 치료 방법과 침 치료 방법은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지만 일정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할 경우에 대부분 하나의 본초를 활용해서 약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약물 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을 활용해서 약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준 처방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본초를 추가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또는 빼서 질병을 치료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을 사용해서, 즉 경혈을 활용한 침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시혈이나 트리거 포인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침을 사용한다면 침에도 처방이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 의서에서는 특정 질환에 2개 또는 3개 이상의 경혈을 제시하면서 치료를 위한 이런 짝을 이루는 경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초들의 조합으로 처방을 구성하는 것처럼 여러 경혈들의 조합을 통해서 침 처방을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관이라는 혈자리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잘 사용되는 그런 경혈입니다. 우리가 심장의 문제를 내관이라고 하는 경혈 하나만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 질환의 본초를 단 1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방이 여러 본초들의 복합적인 구성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침도 단 하나의 경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혈들의 특성들의 조합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약물 치료요법과 침구 치료요법은 일치, 즉 조화로운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경혈을 이용해서 하나의 치료를 하는 것은 하나의 본초를 이용해서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2개 이상의 경혈을 짝을 이루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본초들을 조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과 유사할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후계라는 경혈과 신맥이라는 경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통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짝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환자의 병증에 따라 추가 경혈을 더하거나 또는 후계나 신맥 중에 자극을 덜 하는 방식으로 흡사, 처방처럼, 약물을 이용한 처방처럼 우리가 경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물 처방에서 그 본초가 왜 사용돼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질환에 경혈을 제시를 했다면 그 경혈이 사용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대개 경맥을 통해서 밝혀낼 것이겠지만 의서에서는 자세히 이와 같은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의서인 황제내경 영추와 황제내경 소문 중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제내경 영추라고 하는 책은 잘 알다시피 침구, 경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한의학에서도 황제내경 영추는 침구학, 경혈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황제내경 영추와 또 다른 고의서인 황제내경 소문을 통해서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맥을 이용하고 또 경혈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황제내경 소문과 황제내경 영추에 처음에 말씀드린 표본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와 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경혈학에서는 또 친구학에서는 본에 해당되는 내용과 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장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몸에 체간이 되는 부분이 중심이 되고 팔, 다리가 장부의 반응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혈학에서 표본론은 팔과 다리가 근본이 되고 또 몸통과 얼굴이 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혈학, 친구학에서 팔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팔다리에 자극을 주는 것이 몸통에 자극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표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체의 체간과 머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본에 해당되는 내용은 양 팔과 양 다리를 지칭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표본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통증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가 본에 있는지 통증 부위가 표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서에서는 본에, 즉 본에 해당되는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표에서 경혈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표에 병증, 통증이 있는 경우는 반대로 본에서 경혈을 취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 즉 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본에서, 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표에서 치료를 한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체의 질병 부위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위에서 경혈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고의서에서는 인체의 상부에 병이 있는 경우 인체의 하부에서 경혈을 취하고 반대로 인체의 하부에 병이 있는 경우는 인체의 상부에서 경혈을 취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같은 원리로 질병이 왼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서 경혈을 취해서 치료를 하고 질병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경혈을 취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원칙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본론과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 다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침을 찔러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침 자극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표본을 구별을 했고요. 또 상하 좌우를 구별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경맥이 그 아픈 환자의 아픈 부위와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맥의 유주를 자세히 설명했던 이유도 결국은
침을 활용해서 경혈을 취해서 환자의 병소, 특히 통증을 치료할 때 이 경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맥을 활용을 할 때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묶여 있다. 즉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맥의 명칭을 살펴보면 음과 양으로 명명된 부분이 있고 오장육부의 장부로 명명된 부분이 있는데, 장부는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로서 경혈을 활용해서 장부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침을 통해 경혈을 자극해서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경맥의 의미가 장부의 의미보다도 앞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경의 문제는 음경끼리, 양경의 문제는 양경끼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슬라이드에서 총 12개의 경맥을 보고 계십니다. 이 12개는 1번부터 12번까지 하나의 선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2번인 족걸음 간경은 다시 1번 경맥인 수태음 폐경과 연결이 되고 있어서 모두 고리처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1번과 2번은 장부로는 관련이 깊지만 경맥 개념으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번은 음경맥이고 2번은 양경맥인데 음양의 표시 또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경맥, 즉 수양명대장경과 족양명위경을 살펴본다면 수라고 하는 손, 족이라고 하는 다리만 다를 뿐 둘 다 양명경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양명대장경과 족양명위경은 손과 발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똑같이 양명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과 4번을 한번 보면 2번과 3번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과 다리만 다를 뿐 태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음경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2번과 3번처럼 바로 붙어있는 경맥이 아니라 1번과 4번 사이에는 2번과 3번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유사성이 1번과 4번의 유사성이 2번과 3번의 유사성에 비해 관련도가 떨어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경과 양경, 음경과 음경의 연결고리를 집중해서 본다면 1번 경맥은 4번 경맥은 1번 경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4번 경맥은 5번 수소음 심경과 관련이 깊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양경은 양경끼리, 음경은 음경끼리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2번과 3번인 수양명대장경과 족양명위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4번 족태음 비경과 5번 수소음 심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번과 7번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8번과 9번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10번과 11번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12번은
앞서 연결고리로 말씀드렸던 1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경과 양경, 음경과 음경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양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색깔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맥을 묶어놨는데요. 경맥은 이렇게 양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장부 관계보다는 양의 관계로 묶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맥과 경맥의 관계가 깊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경혈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음 표는 황제내경 영추와 소문에서 제시된 경맥에 따른 표본론 관련된 혈자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경맥마다 표와 본에 해당이 되는 경혈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 경혈들을 활용해서 경맥을 소통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를 활용하려면 첫 번째, 어떤 경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경맥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질병명입니다. 즉, 인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 부위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죠. 네,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맥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경맥은 바로 수양명대장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수양명대장경의 유주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테니스 엘보는 수양명경의 문제인데 지금 아픈 부위가 표에 있는지 본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인체의 팔과 다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를 든 환자의 통증은 인체의 본에 질병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통증 부위는 수양명대장경의 본에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경맥, 즉 수양명대장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족양명, 즉 다리에 있는 경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손과 발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설명드렸듯이 아픈 부위에 직접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위에 반대되는 곳에 침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수양명대장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족양명 위경의 경혈을 활용해서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하, 좌우 중에 상하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좌우는 우리 인체 정중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나뉘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 아프면 왼쪽에서, 왼쪽 팔이 아프면 오른쪽 팔에서 침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양명대장경은 족양명 위경과 관련이 깊고 수양명대장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침 치료는 족양명 위경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양명대장경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표, 본 중에 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족양명 위경의
표본 중에 표에 해당되는 경혈을 활용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수양명대장경의 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족양명 위경을 바라봐야 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족양명경에 표와 본의 혈자리들이 각각 표는 지창혈, 또 본은 내정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서에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팔이 아플 때에는 수양명대장경의 문제로 인해서 팔꿈치가 아플 때에는 족양명경을 활용을 하는 동시에 병소가 본에 있으므로 족양명경의 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족양명경의 지창혈을 활용해서 팔꿈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른쪽 팔이 아프면 왼쪽에 있는 지창혈을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양쪽의 통증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창혈은 양쪽을 다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복통입니다. 이 환자는 복부의 통증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통이 일어나는 부위는 어느 경맥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족태음 비경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족태음 비경이 어디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환자가 호소했던 부분은 바로 족태음 비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복통이 있는 부위는 인체에서 표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족태음 비경과 관련 있는 경맥을 선택하고 족태음 비경과 관련 있는 경맥 중에서 본에 위치한 경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역시 족태음 비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족태음 비경과 연관이 깊은 또 다른 음경은 어디일까요? 혹시 1번 수태음 폐경을 언급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붙어있는 음경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족태음경과 관련이 깊은 음경은 수소음 심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예에서 족태음 비경의 표에 통증이 드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수소음 심경의 본에 해당되는 경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 표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다시 자세히 보면 족태음 비경과 연관이 깊은 음경은 수소음 심경이고 수소음 심경의 본에 해당되는 경혈은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통의 신문혈을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본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겠으나 워낙 음과 양을 활용한 경맥의 활용체계이기 때문에 경맥의 체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부호인 ST 메리디안, HT 메리디안 등등으로 경맥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국제부호 경맥 명칭뿐만 아니라 음양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주신다면 이와 같은 표본론을 활용한 침법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